지금부터 이제 1부 이제 기본적인 로드 지식에 이어서 2부는 이제 심층적으로 로드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이제 각 그 이제 파츠, 그러니까 가이드, 블랭크, 릴시트, 이제 소재에 따른 이제 감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번 영상도 조석현님이 이제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국내에서 최상급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영상에서는 로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로드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그 설문지에 질문지를 올렸을 때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도 2부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각 소재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드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로드가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로드의 구성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모든 낚싯대는 세 가지로 구성이 항상 되는데요. 가이드, 그러니까 줄이 통과되는 구조물, 그래서 가이드, 다음에 블랭크, 그 다음에 핸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낚싯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드의 구성이 이제 블랭크, 이제 막대기죠. 막대기,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이제 핸들이라고 말씀하신 릴시트, 이제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그럼 블랭크,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인 블랭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낚싯대가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시 보는 게 액션, 휘임새, 감도,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낚싯대 블랭크에 대한 소재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으로 이제 통 카본 솔리드, 아니면 글라스라고 하는 유리섬유, 그리고 뭐 티타늄, 유독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소재에 따라서 이제 어느 낚시에 어느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최적이고, 그 소재들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바다 선상 낚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블랭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본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카본인데 속이 비어있는 튜브 타입이 있고, 카본인데 속이 꽉 차 있는 카본 솔리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부위에 쓸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 이제 티타늄 소재로 연결할 수 있는 낚싯대가 있고, 또 카본 솔리드나 글라스 솔리드를 연결해서 쓰는 블랭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블랭크를 선정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블랭크를 잘 써야 그것도 좋은 낚싯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본 솔리드라는 소재는 특히나 선상 낚싯대에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카본 솔리드라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고 하나의 이제 통으로 됐다는 이제 얘기인데, 선상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추부하를 달고 낚시를 하다가 밑걸림이나 어떠한 그 밧줄이나 이런 구조물들에 의해서 낚싯대가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줄이 흘러가서 스크류에 감기거나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낚싯대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솔리드라는 소재 자체가 순간적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상 낚싯대를 제작을 할 때 솔리드라는 소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스대나 쏘가리대, 이렇게 캐스팅이 필요한 낚싯대에는 솔리드보다는 비어있는 튜브 타입의 로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려서 쓰는 낚싯대보다 캐스팅해서 끌어오거나 어떠한 감도, 바닥에서 읽혀지는 감도나 이러한 루어들, 웨이트들을 섭취하는 이런 물고기들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속 안이 비어있는 튜브 타입의 블랭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로드나 이런 걸 제작을 할 때는 주로 튜브 타입을 선정을 하고요. 근래에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티타늄 소재가 있는데요. 티타늄 소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상 낚시에서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에 사용을 하시면 그 티타늄이란 소재 자체가 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카본 솔리드나 카본 튜브보다 티타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진동이나 입질이나
그리고 물고기가 좌우로 반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는 그러한 소재를 연결해서 쓰면 물고기 종류에 조금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는 로드빌더 입장에서는 티타늄 소재를 카본 소재에 연결을 해서 마감을 할 때 과연 카본과 티타늄이 정말 하나의 예쁜 모양으로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거는 기술의 차이라고, 기술의 능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출시한 이제 카본 일반 그 블랭크의 끝쪽이 초리대가 티타늄 초리대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액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액션 자체가 9대 1이라고 뭐 설명을 하지만 9대 1 액션이 아니고 티타늄을 만나면 그냥 내려 꽂는 형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챔질하고 랜딩을 할 때 낚싯대의 끝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 예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로드빌더로서 그 특수한 금속 소재를 이제 접합을 했을 때 그 액션, 이 휘임새가 얼마만큼을 이제 자연스럽게 뽑아내느냐가 기술의 관건인데 많은 낚싯대들이 좀 무분별하게 나왔습니다. 로드에 대한 부분, 그 블랭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낚싯대를 한두 번 파손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파손되는 부분 중에 1, 2를 다투는 게 이제 초리대 부러지는 거랑 조인트 부분 부러지는 건데 이제 조인트 방식이 되게 궁금해요. 조인트 부분이 너무 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숭숭 빠진다고 해야 되죠. 이제 제대로 고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조인트 방식이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조인트가 됐을 때 대부분 요만큼씩 났잖아요. 남는 부분 있잖아요. 스피컷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보면 이 정도는 이제 정상 범위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인트 방식에 의해서 이 남는 부분 있잖아요. 조인트를 결합을 하고 나면 이 남는 부분, 이 너무 적게 남았다,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나와져 있는 부분보다 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핸들 파트에 1번 대가 들어갈 때, 결합됐을 때 적어도 5cm 정도는 들어가서 결합이 되면 이 낚싯대를 파워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결합하는 낚싯대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들어가면 물론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잘 안 빠지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부분이 4cm에서 5cm 뭐 그 정도 된다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이 끝부분에 매니큐어나 강력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빨리 닦아내세요.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면 미세하게나마 층이 져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갔던 거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마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면 많이 들어갔던 게 붙이면 좀 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내 위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살짝 해가지고 굳혀서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해보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조금씩 해보시면 빡빡해집니다. 이게. 그럼 오히려 네. 반대로 안 들어가는 애들은 좀 그 고운 사포 같은 거 살짝 네. 들어가겠네요. 네. 너무 과하게 샌딩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마킹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조인트 부위 위에 보통 1cm나 2cm 정도 위에 이렇게 랩핑으로 포인트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도 집에 좀 헐렁한 낚싯대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는데 되게 간단하네요. 이게 조인트가 이제 문제는 남는 부분이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4cm 이상 5cm가 들어가야 로드가 힘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럼 로드가 부러져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못 뽑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선상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나중에 철수할 때 보면 두 분이서 낑낑 붙잡고 이렇게 비트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비틀다 보면 낚싯대가 이제 크레아라고 하는 투명 코팅이 돼 있어서 미끄러워요. 수분기가 있으면. 그리고 또 소금 연기가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소금이 생기면 되게 미끄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트 쪽 가이드 그걸 붙잡고 돌려요. 그래서 가이드 선장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조인트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의 자가 수리, 자가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드 빌더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의외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